자, 안녕들 하세요. 벌써 2주일이 후딱 지나갔네요. 그죠? 봄비도 오고, 올해면 좀 확 오지. 뜨문뜨문. 그냥 할 얘기가 없어서 이렇게 출발합니다. 65쪽에 오늘은 좀 신경들 많이 쓰셔야 됩니다. 양도소득세 마무리가 되는 거니까. 자, 65쪽 나와 있는 4번 밑줄, 양도 및 취득 시기. 우리가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취득세하고 공통입니다. 따라서 취득세도 나올 수 있고 양도에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출제될 확률은 몇 배가 됩니까? 2배가 됩니다. 따라서 올해 나올 가능성이 있죠. 이게 취득세에서 나올지 양도에서 나올지. 그런데 우리가 양도소득세에서 취득시기, 양도시기가 뭐냐 하면은 이거예요. 취득세는 신고납부해야죠. 그럼 신고납부할 때는 취득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그럼 60일은 고정이란 얘기죠. 그럼 언제부터 60일을 계산해야 되느냐? 언제를 취득일로 잡아야 되느냐?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바로 이게 취득시기.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야. 보유기간이 길면 길수록 양도소득세는 적어집니다.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져요. 그러면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 보유기간이라는 건 어떻게 계산하느냐? 등기부상의 날짜, 등기부상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가 되는 거죠.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언제를 취득일로 잡아야 되느냐, 언제를 양도일로 잡아야 되느냐, 두 가지가 시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취득세는 하나만 나와, 취득일. 양도소득세는 두 개가 다 나온다는 것, 취득일과 양도일. 근데 양도일은 너무 쉬워, 간단해. 그럼 대부분이 뭐냐? 다 취득일에 관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취득세 때 잘 배웠으면 오늘이 편하고, 이때 배운 걸 잊어먹었으면 뭐 다 잊어먹었겠지만, 그럼 오늘 배우면 다음 달에 취득세 시간이 좀 편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취득일과 양도일이 된다. 자, 출발할까요? 자, 여기 보면은 원칙은 언제가 되느냐? 대금 청산일이 된다는 것. 그럼 여기 잘 봐요. 취득세는 잔금일이 되는데 계약서의 잔금일이냐? 사실상 잔금일이냐? 이걸 찾는 게 취득세 시험 문제야. 근데 양도소득세는 계약서는 인정을 안 합니다. 간단해. 딱 하나야. 너 잔금 언제 받았어? 그날을 뭐라 그런다? 대금 청산일이라 한다. 글씨가 좀 오늘 적죠? 다음부터 5월부터는 더 다시 크게 만들어야 되겠네. 하다 보니까 이러네. 잘 안 보여요? 마음이 착한 사람은 크게 보이는 거예요. 다 잘 보여요? 예? 너무 커요? 저분은 병원 좀 가셔야 돼. 대금 청산일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얘기해요. 간단해. 양도소득세에서 너 언제 팔았어? 이 말인 즉슨 언제 잔금 받았어? 그날을 뭐라 그런다? 대금 청산일. 그리고 예외 뭐가 있느냐? 등기 접수일. 요걸 비교해서 이 중에 어떤 날이 된다? 빠른 날 찾으면 돼요. 그럼 재밌는 거는 대금 청산일 끝, 등기 접수일이 나오면 둘 중에 어떤 날이다? 빠른 날이 된다. 자, 우리가 요거는 일반적인 상식, 세법이 아니라 사회에서 상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부동산 매매 계약할 때, 매매 계약하면 제일 먼저 계약서, 계약금 주죠. 그 다음에 뭘 줘요? 어이구 잘하시네. 그 다음 그럼 요 날이 양도일이 되는 거예요. 왜? 잔금 치른 다음 마지막으로 뭘 해야 돼? 등기. 등기는 잔금 다음이니까 항상 언제가 양도일이 된다? 잔금 지급일, 대금 청산일. 그런 다음에 등기는 항상 맨 나중에 일어나잖아.
맨 나중에 일어나니까 시험에 안 나오죠. 그러면 시험에 뭐가 나오냐? 잔금 이전에 등기했을 때. 항상 잔금이라고 등기라고 비교하라는 건 둘 중에 어떤 날? 사회에선 항상 잔금일이 빨라. 그러니까 시험에는 거꾸로 등기가 빠른 게 시험에 나오죠. 그게 바로 뭐가 있느냐? 이전의 시. 이전의 시라고 내가 이름 줬어요. 이전에라는 것은 둘 중에 빠른 날인데 볼까요? 대금 청산하기 전에 등기했대. 청산일이 빨라, 등기일이 빨라? 그렇죠. 원래 사회에서는 등기가 맨 나중에 하잖아. 근데 시험엔 이전의 시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금 청산일, 그 다음에 등기 접수일, 둘 중에 어떤 날? 빠른 날. 그 다음에 이건 내각 공시렁 또 되는데, 내각 공시렁 되는 것들이 시험에 많이 나와요. 대금 청산이라 하기 전에 양도라는 건 지금 파는 거야, 옛날에 파는 거야? 항상 그걸 알아야 돼. 외워서 하면 안 돼. 양도는 뭐야? 지금 파는 거야. 그럼 취득세에서 취득은 언제 한 거야? 아니지. 취득세에서, 여보세요, 옛날에 취득한 걸 지금 취득세네? 이걸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기억이 오래 가는 거야. 그냥 막 외우면 안 돼. 정리합시다. 또 한번, 취득세는 언제 취득한 거야? 지금 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계산하는 거지. 등록면허세는 언제 등기 등록한 거야? 지금 하는 거야. 그 다음 재산세는 이 재산을 언제 갖고 있는 거야? 지금 갖고 있는 거야. 여보세요, 오래된 걸 왜 지금 내? 지금 갖고 있는 걸 내는 거죠. 자, 침착하게 그런 식으로 이해해야 오래가지. 안 그러면 맨날 어려워. 개념 자체를 알아야 되는 게. 그 다음에 종부세도 이 재산이 언제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내는 거야? 지금이야. 옛날에 많으면 뭐해? 지금 없으면 안 내는 걸. 양도소득세 똑같아. 양도라는 건 언제 파는 거야? 지금 파는 거야. 그러면 대금 청산이라는 건 지금 받은 거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받은 걸 잊어먹을 수는 없잖아. 항상 너 집 팔았다며? 잔금 언제 받았어? 3일 전에. 이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 지금 돈 받았는데 언제 받았는지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치맥기가 있는 거야. 근데 이런 게 시험에 자주 나온다는 얘기죠.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아. 잔금 언제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나네. 그러면 옆에서 조언해 주죠. 그럼 등기 언제 했어? 등기 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를 언제 바꿔줬어? 명의개서일. 그러니까 청산일이 아니면 등기일이라는 얘기야. 둘 중에 하나. 청산일이 원칙. 근데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언제가 돼? 등기 접수일. 둘 중에 어떤 날? 빠른 날. 끝. 이러면 양도소득세에서 양도 시기는 끝난 거야. 다. 나머지는 다 뭐에 관한 거야? 취득일에 관한 거예요. 했던 걸 복습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도일은 편하죠. 돈 언제 받았어? 대금 청산일이 된다. 자, 그 다음 나와 있는 걸 이제 본다면은 보세요. 자, 여기서도 다 단어를 알아두셔야 돼. 상식이야, 상식. 장기할부. 장기할부다 그러면은 뭐가 되는가? 20년 할부다. 그럼 언제가 내 거가 되는 거야? 20년이 지나야 되겠죠. 마지막 할부금 내야죠.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이전 등기 친 날이 비로소 내 거가 되는 거죠. 이해 가시나? 그래서 장기할부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내 이름으로 등기 친 날 언제가 된다? 등기 접수일이 된다는 것. 간단하잖아. 장기할부다 그러면 내 이름으로 이전 등기를 해야 내 거가 되는 거지. 내 거가 되는 날이 취득일이란 얘기야. 그런데 날짜가 인도일, 수익일 여러 개 나왔다. 여러 개 나오면 항상 그 중에 어떤 날이 된다? 빠른 날, 끝. 이러면 되지. 그 다음에 자가건설 건축물은 두 가지가 있는데 건축법의 허가를 받고 짓느냐 아니면 허가를 받지 않고 짓느냐. 자, 우리가 건축법의 허가를 받아 지면은 그때 승인을 받아야 돼.
따라서 원칙은 언제가 취득일이 되느냐? 사용 승인서 받은 날. 그러니까 사용해도 좋아. 승인 떨어지면 그날이 취득일이 돼. 그런데 임시 승인 받았다, 사용했다, 여러 개가 있으면 이 중에 어떤 날? 빠른 날. 그런데 우리가 허가받지 않는다. 이것도 내 꿍치렁 되죠. 아니, 건축법 허가를 안 받고 지면 무허가인데, 무허가는 여러 가지 불이익 받잖아. 그 말이 안 되잖아, 사회에서. 여러분 집 지을 때 허가받고 짓지 무허가로 져요? 아니잖아. 근데 이게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허가 받지 않았다. 허가를 받으려면 승인이 떨어져야 돼. 근데 허가를 안 받으면 승인 받을 필요 있다 없다? 그럼 하나 남아. 언제가 된다? 사실상의 사용일. 같이 비교하면 되잖아. 허가 받는다. 그럼 승인 떨어져야 되는 거고, 허가를 안 받는다. 승인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최근에 나온 기출문제가 이게 나왔어요. 뭐가 나오냐? 허가받지 않은 경우하고 사용승인서 교부일. 아주 우리를 바보로 알아. 허가를 안 받는데 승인이 왜 떨어지냐는 얘기죠.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게 기출문제예요. 그러니까 막 외울 여러분도 힘도 없겠지만은 외우지 마. 세법은 언제가 취득일이야? 내 거 된 날. 이렇게 이해해야 기억이 오래 갑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셔? 불안해 죽겠네. 그 다음에 상속. 아주 얘는 구색을 맞추고 많이 나요. 상속은 언제가 취득일이 된다? 상속 개시일. 이 상속 개시일은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취득세, 양도소득세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그리고 상속은 틀리게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상속 개시일. 증여를 받은 날. 민법상의 시효취득이다 그러면 245조 점유에 관한 거죠. 그럼 점유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너 언제부터 기간 계산할 때, 자, 점유를 시작한 날로부터 몇 년이 경과하면 시효취득되죠, 부동산? 시험에는 세법은 20년 필요 없어. 언제부터 갖고 있었냐? 점유 개시일이 되겠죠. 그럼 점유 개시일이 언제야? 20년 전이야. 그럼 보유기간이 20년이 인정이 되겠죠. 그래서 점유 시작일. 그 다음에 이것도 최근에 나왔죠. 수용이다 그러면 법이 뭐고 다 필요 없어. 그냥 세법상 뺏긴 거야. 그럼 뺏겼으면 보상금 나오죠. 그럼 언제가 양도일이 된다? 대금 청산일. 뺏겼어. 양도했어. 그럼 똑같아. 원칙이야. 원칙은 잔금 언제 받았어? 대금 청산일이 되겠죠. 그런데 청산일 말고 개시일, 등기일, 날짜가 여러 개 있으면 이 중에 어떤 날? 빠른 날. 그 다음에 이건 너무 간단해요. 완성되지 아니한. 자, 내가 아파트를 갖다가 분양권이 있는데 또는 입주권이 있는데 잔금을 다 치렀는데 완공이 안 됐어. 그럼 언제가 취득일이 될까? 완공된 날, 완성된 날. 당연하지. 완성되지 않았다. 그럼 언제가 취득이야? 완성된 날. 확정되지 않았다. 그럼 언제가 취득일이야? 확정된 날. 아주 힌트가 노골적으로 나오죠. 자, 그 다음 나와 있는 내용은 환지. 요거 어려워요. 좀 이따 하고요. 지금 하면 여러분 기억 하나도 못할 것 같아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간단하죠. 권리가 확정된 날이 취득일이 되죠. 권리가 확정된 날, 옛날에 오래전에 얘가 나왔죠. 아파트 당첨권. 그럼 당첨권은, 당첨권이란 권리가 확정된 날은 언제가 되느냐? 당첨일이 되는 거지 추첨일은 아니란 얘기죠. 추첨일은 확정된 날이 아니죠. 낙첨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 뭐가 있냐? 경락, 경매. 그럼 경매 상식적으로 내가 경매 입찰했어. 내 거가 되려고 그러면 언제가 취득일이 돼야 되느냐? 그렇죠. 1억에 낙찰받았어. 그럼 낙찰받은 대금을 입금시켜야 내 거가 되는 거지. 그걸 뭐라고 그러냐? 경매 대금을 완납한 날. 돈 줘야 내 거가 되니까.
그러니까 요 단어 보고서 여러분이 공부하면 좀 편해요. 상식적으로. 그 다음에 소유권, 환원. 환원이라는 말 뜻이 뭐라고 그랬죠? 되찾아온 거야. 그럼 옛날에 뺏겼단 얘기죠. 그럼 뺏긴 사람한테 여러분이 찾아가서 야, 내 거 뺏어간 거 돌려줘. 그럼 쉽게 돌려줘요? 아니야. 못 줘. 배째, 꼬줘. 이러죠. 그럼 여기엔 꼭 뭐가 따라다니냐? 매매, 원인, 무효의 소송. 얘가 항상 따라다녀. 그럼 얘가 바로 뭐야? 힌트야, 힌트 답. 원인 무효. 자, 여기다 한번 그림 그려볼게요.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요게 2000년에 취득을 했어. 근데 무슨 사연이 있는지 2020년에 뺏겼어. 그러면 2021년에 돌려줘, 뺏어간 거 돌려줘 하니까 못 줘, 배째, 꼬줘. 그럼 나는 소송을 걸어가지고 2021에 찾아왔단 얘기예요. 에이, 터가 안 좋은가 보다. 요거를 2022년에 양도했어. 거래 흐름 이해가요? 그럼 이날이 양도일인 건 다 안다는 얘기야. 그럼 취득일이 여기냐 여기냐 여기냐. 이게 시험 문제인데 이전과 환원은 무슨 소송? 매매, 원인, 무효의 소송. 그러니까 다 원인이 무효야. 뺏긴 것도 무효, 찾은 것도 무효야. 그럼 남은 건 예뿐이 없잖아. 그럼 2000년이 취득일이 되겠죠. 근데 시험엔 2000년이라고 안 나오니까 문제죠. 이거는 뭐냐? 상식. 그럼 언제가 취득일이 되느냐? 언제가? 그렇죠.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 이러는 거죠. 당초 취득일 이해가나요? 그러니까 뺏기기 이전에 취득일이란 얘기지. 그래서 환원이다 그러면 소송에 의해서 찾아온 거니까 소송의 이름이 뭐냐? 원인 무효야. 원인 무효. 아주 답이 노골적으로 나와. 다 무효다 이거야. 그럼 언제가 취득일이냐? 당초 취득일이 되는 거죠. 끝. 그래서 그냥 지문상으로 이해가 안 되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시험지에도 네모 그려놔. 그럼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이거 안 하고 밑줄만 디립다 치다 시꺼멓게 되고 답은 틀리고 시간 많이 걸리고 요게 더 시간이 좀 적게 걸린다는 것. 끝. 그 다음에 이제 환지가 나오는데 환지에 관한 것은요. 잘 한번 보세요. 취득세랑 겹치니까. 환지의 뜻이 뭡니까? 환지. 땅 바꾸는 거야. 땅 교환. 환지는 땅. 여기 다 힌트가 나오잖아. 땅을 교환했다 이거야. 그럼 교환하면은 면적이 같을 때 있고 다를 때 있죠. 그거 알면 끝이야. 그럼 한번 볼게요. 면적이, 자 보세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2000년에 취득을 했어. 50제곱미터를. 그랬다가 이거를 주고 그 다음 요게 1번지에 있는 거고 요게 50번지에 있는 땅을 2020년에 환지를 했어요. 50 주고 50 받았어. 이 땅 주고 저 땅 받았어. 에이, 터가 안 좋은 거보다. 그래서 50제곱미터를 2021년에 양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땅을 교환한 다음에 파는 거야. 그럼 양도일은 요땐 건 다 알겠지. 그럼 결국 뭐야? 양도일은 대금 청산일이니까 하나뿐이 없는 거야. 양도일은 다 취득일 문제지. 그럼 취득일은 이거 배웠죠.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이 길수록 세율이 낮다고 그랬죠. 그럼 보유기간이 길어야 이득을 보겠죠. 그러면 환지는 내가 하는 거야? 법에 의한 거야? 법에 의해서 요 날을 취득일로 하면 보유기간이 몇 년뿐이 안 돼? 1년뿐이 안 되는 거야. 세금 다 뺏겨. 법에 의해서 내가 손해보면 안 되잖아. 따라서 내가 취득일은 언제로 잡아야 된다? 환지 전에 취득일. 그래야 손해를 안 보죠. 그래야 보유기간이 몇 년 돼? 21년. 세율이 낮아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환지는 법에 의한 거다. 법 때문에 손해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환지 전에 취득일.
면적이 같을 때. 그래서 취득세에서 면적이 같으면 언제가 되느냐? 환지 전에 취득일. 취득세에서 나왔던 그대로 배운 거야. 그런데 취득세에서는 면적 같은 경우만 나와. 그러니까 취득세는 무조건 환지는 환지 전 취득일이야. 양도는 면적이 다를 때도 나온다는 얘기죠. 자, 두 가지 경우를 한번 여기다 할게요. 이거 신경 써야 돼. 넉넉 환자 있으면 또 나 다리 후들거려. 자, 긴장하고 50제곱미터를 2000년에 취득을 했어. 그런데 2020년에 환지를 받았는데 40을 받았어. 그러면 면적이 줄었어, 늘었어? 얼마 줄었어? 10제곱미터가 줄었다는 건 보상금을 받는 거야. 그러면 10제곱미터는 요때 사서 요때 파는 거란 얘기지. 이해 가나? 줄었으니까 양도가 되는 거지. 보상금 나오니까 파는 거야. 하여튼 숫자만 나오면 눈동자 흔들려 미치겠어. 상식적으로 50 주고 40 받았으면 10제곱미터가 감소가 됐잖아. 감소가 된 대신에 보상금 나오니까 돈 받고 판 거야. 그래서 10제곱미터는 2000년에 사서 2020년에 판 거지. 이것만 알면 돼. 그런데 한 번 더 합시다. 지금 얼마 남았어? 땅이 40 남아서 요걸 갖다가 2021년에 양도했어. 그럼 40제곱미터는 양도일은 요 날이 되겠죠? 취득일은 언제일까? 그래, 이때 사서 이때 파는 거야. 40은. 그림 이해 가나? 이건 필요 없는 건데 이따가 위에서 한번 설명한 거예요. 그럼 면적이 감소됐죠? 환지 때 양도한 거죠? 여기서 알아둬야 돼. 지겹게 했고 이따 또 나옵니다. 환지는 항상 효과가 언제 발생한다고 그랬어? 환지 공고일의 다음 날이야. 따라서 환지는 취득일과 양도일이 똑같아요. 자, 10제곱미터는 환지 때 팔았다. 면적이 감소가 됐다. 그럼 언제가 양도일이 된다? 공고일의 다음 날. 공고일의 다음 날이 된다. 여기 이해 가실래나? 노. 또 들어갔어, 여기. 자, 요번에 보세요. 자, 50제곱미터를 몇 년도에 샀어? 2000년에 취득했어. 언제 환지를 했느냐? 2020년에 환지했는데 70을 받았어. 그럼 50을 주고 70을 받으면 20이 늘어났죠. 늘어난 것은 돈을 줘야 돼. 그러니까 취득이 되죠. 그러면 20제곱미터는 요 날 취득한 게 되겠지. 이해가? 그러면 얼마가 지금 남아있어? 70. 요걸 2021년에 양도하면 양도일은 요 날이 되겠죠? 근데 따로지. 50제곱미터는 요때 사서 요때 팔았지. 20제곱미터는 요때 사서 요때 파는 거지. 이해 가나? 그러면 환지 때 면적이 늘어났으면 취득이 되겠죠? 그럼 환지는 취득일도 언제가 된다? 공고일의 다음 날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환지는 너무 간단해. 언제 효력이 발생하냐? 공고일의 다음 날. 따라서 환지는 취득일과 양도일이 같다 다르다? 같다. 여태나 뭐 설명한 거야? 환지는 무조건 똑같아. 그냥 공고일의 다음 날이 답이야. 이거 말고도 다른 게 시험 문제 나올 때 환지가 나왔다. 무조건 공고일의 다음 날 등기도 할 수 있고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미리 설명할게요. 환지는 공고일의 다음 날 효력이 발생하니까 등기도 언제 할 수 있다? 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할 수 있다. 이게 오늘 마지막 시간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환지는 앞뒤 볼 거 없어. 공고일의 다음 날 끝 이러면 되겠죠. 이해가실래나?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셔야 된다. 다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음은 간단히 보세요.
어음이라는 것은 돈이 아니야 언제까지 주겠다는 약속 증서죠. 따라서 어음은 종이 쪽지야. 오늘 줬어. 이거는 날짜랑 관계없어. 그럼 언제가 취득일이 되느냐? 약속한 날짜에 돈 줘야 되겠죠. 그날을 결제일이라 한다는 것. 해서 어음은 발행하는 날, 발행일을 신경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왜? 약속 어길 수도 있으니까. 그럼 실제로 주고받은 날, 실제로 주고받은 날을 뭐라고 그런다? 결제일이라 한다. 그 다음에 의제 취득 시기는요, 뭐냐 하면은 아주 오래전에 취득한 거는 증빙하기가 어려워요. 왜? 등기부가 없는 것도 있고 화재 일어나서 전쟁 때문에. 따라서 일정한 기준 연도를 정해놓고 이전에 취득한 건 잊어먹고 요 날짜를 취득일로 통일하자. 그래서 대부분의 부동산 권리들은 85년 1월 1일 날 85년 이전에 취득한 거는 잊어먹으라 이거야. 이날을 취득일로 간주하자. 의제 간주하자. 그 다음에 주식은 1년 늦어 86년 1월 1일. 왜 의제 취득식이라는 게 만들었나 이해가요? 예전에는 전산작업도 잘 안 돼 있고 등기부도 없어진 데가 있어서 일정 기준 연도로 정해놨어요. 그럼 이 다음부터는 뭡니까? 전산작업이 잘 돼 있죠. 그러니까 의제 취득식이라는 건 서서히 없어질 때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근에 시험에 안 나왔는데 또 나올 확률 적고, 또 나오면 재밌는 건 의제 취득 시기는 여태 몇십 년 동안에 틀리게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구색 맞추려고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건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겠죠. 왜? 여러분들이 한국사도 아니고 85년, 86년 외울 필요가 없잖아, 공인중개사가. 그렇기 때문에 안 나온 지가 꽤 됐습니다. 해서 어음과 의제 취득 시기는 출제 가능성이 떨어져. 좀 전에 환원까지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취득세도 맞출 수 있고 양도도 맞출 수가 있다. 끝. 꼭 신경 써야 됩니다. 꼭. 그럼 여기서 답을 가르쳐 드릴게. 답 찾는 거. 자, 날짜를 물어볼 땐 항상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틀린 것은 나올 때 날짜가 여러 개 나온 건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어. 무조건 얘는 정답이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전의 시가 나와서 틀리게 나온 적 한 번도 없어. 이전에가 나오거나 전에가 나오면 무조건 옳은 거야. 그럼 답 찾는 거 뻔해. 그럼 뭐냐? 날짜가 하나만 나온 것만 밑줄 치고 두 번 읽어. 이 안에 답이 있으니까. 아주 답을 찾는 방법 가르쳐줘도 틀려요. 항상 취득시기, 취득세, 양도소득세 물어볼 땐 틀린 걸 많이 물어봐. 그러면 날짜가 여러 개 있다. 이거 무조건 옳은 지문이야. 패스. 이전의 시가 나와. 무조건 옳은 거야. 패스. 그럼 날짜가 하나만 나온 것 그 중에 답이 있으니까. 말 이해가요? 답 찾는 게 줄어든다는 얘기지. 이렇게 분석해서 하는 사람 어디 있어? 나뿐이 없어. 자신감 가지면 되는 거야. 답만 찾으면 되잖아. 근데도 틀리니 사람이 아니문이다. 그러니까 억지로 외워서 하면은 고득점 못 맞아요. 모든 과목이. 물론 암기할 것도 있지만 세법은 특히 단어에 힌트가 나와. 매매, 원인, 무효 항상 나와. 원인 무효야. 원인 무효면 뭐야? 그렇지. 뺏긴 것도 무효고 찾아온 것도 무효야. 그럼 당초 취득일만 남는 거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나와 있는 것. 이제 여러분 교재 66쪽에 비과세 나왔어요. 이거 무조건 신경 써야 되는데, 비과세 관한 것. 우리가 양도소득이다 그러면 부동산 파는 거야. 금액이 커 적어? 집 팔았으면 목돈이야. 그럼 목돈인데도 세법에서 세금 걷기를 포기하는 게 비과세야. 목돈인데도 포기해 정부가. 이유가 뭐냐? 딱 하나뿐이 없어. 짠할 때. 내가 짠하면 다 비과세야. 그럼 단어에 힌트가 그대로 나와.
근데 여러분이 이 단어를 보고 짠하다 안 짠하다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 판단력이 여러분이 없어. 그거 알면 답이 그냥 나와. 여기는 5개 중에서 일단 5개가 있는데 첫째는 뭐가 있느냐? 파산, 선고. 파산의 뜻이 뭐죠? 이거 뜻을 알아야 쉽지. 안 그러면 외워야 돼. 파산이 뭐야? 망해서 내 물건이 처분됐대. 내 물건 뺏겼대. 짜네 안 짜네? 그럼 뭐가 돼? 비과세. 파산 선고는 앞뒤 볼 거 없어. 함정도 없어. 그냥 파산 선고 짠하니까 비과세 끝 이러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 신경 써야죠. 농지의 교환이 나오는데 얘는 계산 문제도 출제가 되고 이론도 나옵니다. 여러 번 나왔어요. 올해도 나올 텀이 됐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죠. 농지와 주택은 세법에서 혜택을 준다고 그랬잖아. 농지와 오늘도 똑같아요. 농지하고 주택은 세금이 쌉니다. 그러면 농지가 나왔을 때 교환을 한다. 왜 교환하냐? 농사짓기가 불편해. 농사짓기 편하려고 교환한 건 짠하구나. 짠하니까 비과세 해줄게. 그런데 몽땅 비과세 해주면 악용을 할 수가 있어. 왜? 갑의 땅은 요만큼 1억, 을의 땅은 10억. 야, 비과세인데 우리 교환하자. 내가 너 5천만 원 떼어줄게. 악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슷비슷한 거를 교환해야지 비과세 해주겠다. 이렇게 범위를 정해놨다는 얘기죠. 그 범위가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범위는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결론은 비싼 땅의 4분의 1만 차이 나면 돼.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1만 되면 비과세 해주겠다 이거야. 비싼 땅하고 싼 땅하고. 자,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계산 문제까지. 자, 갑의 집이 여기 있어. 갑의 땅은 여기야 10억. 을의 집이 여기 있어. 을의 땅은 9억이야. 농사 질러 가면 이렇게 돌아가야 돼. 불편해. 그러니까 논두렁에 앉아서 막걸리 한 잔 놓고 상의를 하죠. 야, 우리가 계속 농사 질 건데 불편하지 않냐? 세법에서 비과세 준다니까 우리 바꾸자. 교환을 했어요. 그럼 교환을 할 때는 계산을 2번을 해봐야 돼. 하나는 비싼 땅에 대해서 얼마라고 그랬죠? 4분의 1. 비싼 땅의 4분의 1. 그럼 2억 5천이 차이가 나면 인정을 해주겠다 이게야. 그러니까 차이가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1만 나면 이거 교환 비과세란 말이야. 그럼 차익을 계산해 보죠. 10억 마이너스 9억 1억이 나오죠. 그러면 4분의 1보다 적지. 그러면 인정한다 안 한다? 한다. 비과세 해주겠다는 얘기야. 계산이 무지 어렵죠? 그러니까 비싼 농지 교환이 나왔다. 비싼 땅에 4분의 1만 나오면 끝나는 거야. 만약에 이게 7억이다. 7억이면은 차익이 3억이니까 초과됐죠. 이건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돼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는 무조건 비싼 땅에 얼마? 4분의 1 끝. 그 다음에 비과세 해주면 이걸 악용하는 사람이 있어. 먹고 튀는 사람들이 있어. 야, 비과세 했으니까 나 이제 서울로 간다. 안 돼요. 그래서 교환 후 3년 이상을 농지 소재지에서 농사를 지어야 돼. 너 교환한 다음에 먹튀하지 마. 3년 이상 농사를 지어야 비과세 줄 거야.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1년 농사를 짓다가 어떻게 됐다? 수용당했어. 이것도 간단해요. 수용이라는 건 뺏겼어. 사람을 뺏긴 거야? 땅을 뺏긴 거야? 땅을 뺏겼으면 농사할 땅이 있어 없어? 3년 채울 수 있어 없어? 그럼 이걸로 끝. 교환 후 1년 농사 짓다 수용당하면 땅이 없어졌으니까 무조건 비과세 인정해 준다는 얘기야. 이해가요? 외우는 거야 지금? 수용의 뜻이 뭐야? 뭐를? 마음을 뺏겼어? 땅을 뺏겼으니까 농사 질 수가 없잖아. 근데 이번에 갑이 사망을 했어.
항상 우리가 세법에서 사망만이 나오죠. 사망을 하면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슬픈 얘기야.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사망하면 뭐해? 사람만 없어져. 돈은 남아있어. 여기도 사망을 하면 사람만 없어져. 땅은 남아있어. 누군가 상속받겠죠. 상속받은 사람이 3년을 채워야 된다는 얘기죠. 땅은 있으니까. 그래서 사망을 하면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의 기간과 그 다음 상속인의 기간을 통산이란 말을 세법에서 많이 쓰는데 합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 갑이 1년이다. 그러면 상속받은 사람이 몇 년을 더 채워야 돼? 2년 채워야 돼. 이걸 갖다가 상속인이 채워야 된다. 싼 티가 나니까 기간을 통산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통산의 뜻 이해가요? 3년 채워라 이거야. 여기까지가 끝. 농지교화는 이 이상 없는 거야. 농지교화는 이게 끝입니다. 계산 문제 나올 수도 있고 이론 나올 수도 있어. 나올 텀이 됐으니까 슬슬 한번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3번은 뭐가 있느냐? 자, 요거죠. 1세대 1주택. 오늘 제일 중요한 거죠.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 1세대 1주택이야. 한 가정이 집 하나 갖고 있는데 팔았어. 그럼 무주택자가 되는 거죠. 오죽하면 딸랑 집 하나 있는데 팔겠느냐? 오죽하면 팔겠냐? 짠하니까 뭐가 된다? 비과세. 여기서 하나 알아두세요. 자, 우리가 주택이라 그러면 건축물만 주택이 아니죠. 출입구도 필요하겠죠. 요 출입구를 지방세, 재산세에서는 부속토지라는 용어를 쓰고 양도소득세는 부수토지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출입구 땅은 똑같은데 용어만 지방세, 국세 차이가 있다는 것. 그럼 부수토지는 어디에 포함해? 주택에 포함해. 그럼 여기서 알아두세요. 이따 또 나오겠지만 주택을 팔 때 덩달아 비과세가 되는 거야. 얘를 팔 때 비과세야. 근데 얘는 안 팔고 땅만 쪼개서 팔면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때는 주택의 양도가 아니라 토지의 양도가 된다. 건축물을 팔아야 비과세가 된다. 좀 이따 자세하게 배웁니다. 4번 됐고 5번 경계 확정.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요거죠. 경계 지적. 경계 확정은 누가 합니까? 경계선 누가 거? 사람이 한데 미치겠어. 나는 그럼 기계가 해? 그렇게 공부해야 되는 거야. 경계는 지적 경계는 누가 정하는 거야? 정부가 정하는 거야. 정부가 하는 거니까 세금 낼 필요 없다. 이렇게 접근해야지. 사람이 하니까 비과세도 안 되잖아. 그 다음 경계선 변경. 자, 변경도 누가 하는 거야? 정부가 하는 거니까 세금 안 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지적 경계선이 나왔다 그러면 양도소득세 과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경계선은 딱 두 가지야. 확정 누가 하는 거야? 정부가. 변경 누가 하는 거야? 정부가 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과세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끝. 요렇게. 그럼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일단 5개예요. 이 중에서 4번은 필요 없고 뭘 신경 쓰냐? 파산선고, 농지교환,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양도, 경계 확정 4가지만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나머지 것들은 됐고요. 67쪽 동그라미 1번 67번 동그라미 1번 요거 신경 써야죠. 밑줄 일반적인 경우다 그러면 그 옆에다 하나 써놔요. 일반적인 경우 옆에 원칙 어디다 쓸지 몰라서 여기다 써줄게. 원칙은 뭐냐?
등기가 돼 있어야 되고 몇 년 이상 보유가 돼야 된다? 2년 이상. 이게 원칙이야. 원칙은 몇 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그런데 조정대상 지역이면은 실거주 요건이 추가가 됐죠. 따라서 원칙에다가 등기되고 보유기간 2년 이상, 원칙에다가 거주기간 몇 년 이상? 2년 이상이 된다는 것. 그러니까 조정지역은 점차 축소가 됐기 때문에 비중이 점차 떨어지는 거니까 원칙만이라도 꼭 알아두면 돼요. 몇 년 이상? 2년 이상. 자, 그러면 비과세가 배제되는 경우는 어떤 게 있냐? 첫째, 요겁니다. 비거주자. 우리가 거주자만 비과세해줘요. 그럼 우리가 이런 거 외웠죠? 국적이나 영주권과 관계가 없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공부하라고 그랬어? 거주자는 우리나라 국민, 비거주자는 외국인 또는 교포라고 선을 그어서 공부해. 원칙은 아니지만 문제 풀 땐 편해. 그러면 비과세는 누구만 해줘? 우리나라 국민만 해주는 거야. 외국인 교포를 해주면 어떻게 돼요?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에 정신없이 들어와서 아파트 다 싹쓸이해요. 그리고 2년간 집값 다 올려놓고서 먹튀를 하죠. 비과세 해주면. 그럼 남아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실소유자들이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은 집값이 너무 올라서 고생이 많죠. 그래서 비과세 해주는 건 거주자만 해당이 된다. 비거주자는 안 돼요. 근데 재밌는 건 이 신분의 변화는 있다고 그랬죠. 비거주자였어. 이 사람이 거주자가 됐어. 그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양도일 당시에 거주자면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공부할 때 일단은 거주자만 대상이 된다. 비거주자가 나오면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끝. 이렇게 공부하면 돼요. 왜 거주자만 비과세 해주는지 이해가나? 그 다음에 요거죠. 요거 꼭 알아도. 고가주택. 고가, 가격이 높은, 가격이 비싼 주택을 고가주택이라는데 올해부터 개정이 됐죠. 얼마 초과해야 된다? 12억 초과야. 거꾸로 얘기해서 12억까지는 비과세 받을 수 있어. 12억 초과되면 과세가 됩니다. 자, 좀 전에 이거 배웠죠? 1세대 1주택은 비과세라고 그랬죠? 12억까지만 비과세예요. 고가주택은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뭐가 된다? 과세가 된다. 과세가 되는데 다 과세하는 게 아니야. 얼마까지 비과세? 12억까지 비과세. 만약에 15억짜리다. 그럼 초과되는 3억만 과세가 됩니다. 이따 계산도 한번 해볼게. 근데 제가 얘기했죠. 예전에는 숫자만 틀리게 내. 그러다 출제할 게 없으니까 이제는 숫자 앞에를 함정을 집어넣습니다. 요거 내가 매번 강의 때마다 했어요. 이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숫자가 나오면 숫자 앞에를 꼭 2번 읽어보세요. 숫자 앞에를 함정으로 많이 출제합니다. 최근에도 3문제인가 이게 나왔어요. 숫자 앞에를 틀리게. 얘도 그 중에 하나야. 양도소득세다 그러면 항상 실지거래가야. 실거래가라고 그러죠. 실제로 주고받은 돈. 근데 시험에 뭐냐? 실지거래가가 12억 초과해야 고가주택인데 기출문제가 최근에 뭐가 나왔냐? 기준시가 12억 초과.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이건 무조건 알아두셔야 돼요. 최근에 나왔는데 틀린 분이 많아요. 그리고 나중에 시험 보고 나서 미쳤지 이러는 거예요. 설마 이게 틀리게 나오겠거니. 12억만 눈에 딱 들어오니까 12억 초과 나 많이 배웠어. 이거는 과세가 되는 거야. 12억이 아니라 실지거래가가 포인트가 된다는 것.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오늘 왼종일 배울 때 어떤 금액을 배우느냐? 실지거래가를 배웁니다. 실제로 주고받은 돈만 인정해 주겠다. 그 다음에 미등기는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끝.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은 요겁니다. 나머지 건
나중에 배우도록 하고요. 자, 요거 중요한 거예요. 국내 주택으로만 계산을 한다. 국내 주택으로만 계산을 한다. 그럼 시험에 이렇게 나오겠죠. 국외 1주택, 국내 1주택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럼 여러분은 뭐야? 2주택이니까 과세네 끝. 이렇게 틀린단 말이야. 외국의 거는 관계 있다 없다? 없다. 국내만 1주택이 있으면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3채가 있던 100채가 있던 신경 안 써. 국내 하나만 있으면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국내 주택으로만 계산이 된다. 끝. 그 다음에 이제 올해 개정된 내용이니까 알아둬야 되겠죠. 그럼 부수되는 토지는 악용할 수가 있겠죠. 왜? 집은 요만한데 이만큼을 부수토지 비과세 해달라고 우길 수 있잖아. 그래서 한도를 정해놨어요. 한도가 작년까지는 5배, 10배, 2개뿐이 없었는데 요번에는 세분화시켰어요. 자, 간단해요. 첫째, 도시지역 아니냐 그 밖의 토지냐. 도시지역 밖이란 얘기죠. 도시지역 아니냐 도시지역 밖이냐. 도시지역 밖은 땅값이 싸. 몇 배? 10배, 10배. 그러면 도시지역 안에는 또 수도권 내냐 수도권 밖이냐. 수도권 밖에도 땅값이 좀 싸죠. 5배. 그럼 수도권 내는 지역이 어디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땅값이 비싸죠. 3배로 축소가 됐어. 작년까지는 5배까지 비과세 줬어. 그래서 세법이 강화가 돼서 비과세를 축소시켰어. 그럼 작년에 팔았으면 비과세 받을 텐데 올해 팔면은 과세가 되는 게 있다는 얘기죠. 면적이 줄어들었으니까 3배만 알면 돼. 그 다음 녹지지역. 녹지지역은 몇 배? 5배. 그러니까 다른 건 다 5배야. 그럼 3배 되는 건 하나만 알면 되죠. 어디? 수도권 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만 땅값이 비싸니까 몇 배까지 비과세? 3배. 녹지지역은 몇 배? 5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그러니까 5배, 10배만 있다가 3배가 새롭게 신설됐으니까 알아둬야 되죠.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개정됐으니까.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2개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했다. 이건 뭐 당연하죠. 내가 서울에 집이 있고 그 다음에 부산에 집이 있어. 오늘 2개를 동시에 팔았어. 그러면 내가 선택해서 신고하면 되는 거야. 유리한 걸로 해서 선택해서 신고한다. 그 다음에 이것도 가끔 나오죠. 공동소유주택. 자, 갑이라는 사람이 70%, 을이라는 사람이 30%, 공동소유주택은 각각의 1주택으로 본다는 것. 공동소유면 각자의 주택으로 보는 거야. 그러면 갑 1주택, 을 1주택, 갑이 또 단독주택 하나 갖고 있어. 그럼 갑은 몇 주택이야? 2주택이 된다. 공동소유 몇 주택? 2주택이 된다. 그 다음에 8번 뭐냐면은 요거죠. 아까 얘기해서 부수 토지를 잘라서 팔았어. 내가 집이 있고 땅이 있는데 주택을 팔아야 비과세 되는 거죠. 근데 출입구 부수 토지만 쪼개서 팔면 얘는 무엇의 양도? 토지의 양도. 과세 비과세? 과세가 된다. 얘를 팔아야 비과세야. 땅만 쪼개면 과세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주택을 둘로 분할 잘랐어. 사과가 있어. 1개가 있어. 자르면 몇 개? 2개. 이래야 대화가 되잖아. 근데 하나 사과가 있는데 잘랐어요. 몇 개? 하니까 1/2개 이러는 거야.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거야, 그다음부터. 하나를 자르면 둘이잖아? 그럼, 자, 예를 들어, 1층, 2층, 3층, 4층이 있어. 이거를 통째로 팔면 하나의 주택이야. 근데 이걸 분할 등기했어.
4층 팔았어. 그럼 파는 거 1주택, 남아있는 거 1주택. 요건 2주택의 양도로 과세가 된다 얘기죠. 하나의 주택을 자르면 몇 개가 돼? 2개. 2주택이면 당연히 과세가 된다는 것. 분할양도 이해 갑니까? 요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9번. 동그라미 9번부터 신경들을 써야 되는데 조금 쉬었다 할까요? 예.